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 그의 이름은 가치 투자와 동의어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수십 년간 그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 보고서를 샅샅이 파헤치는 전공법을 설파해왔죠. 하지만 만약 2020년부터 바로 그 버핏의 방식이 오히려 당신의 투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변했고 기업을 평가하는 게임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시대, 우리는 이제 낡은 지도를 벌군 새로운 항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새로운 지도를 읽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일찍이 회계는 비즈니스의 언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의 본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읽는다는 것은 그 기업이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0년부터 기업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새로운 단어와 문법이 대거 추가됩니다. 바로 ESG와 AI 리스크 같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버핏의 통찰을 계승하되 그의 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단어들을 익혀야만 기업이 미래에 대해 하는 말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새로운 소양입니다. 과거의 사업 보고서는 기업의 재무 성적표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그래서 남은 돈이 얼마인지가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기후변화는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리스크가 되었고,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기 십상입니다. 이처럼 돈을 버는 결과만큼이나 어떻게 버느냐는 과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이제 사업보고서는 단순한 재무제표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명하는 종합적인 생활통지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우리가 보게 될 사업보고서는 과거의 그것과 확연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오직 재무적 성과, 즉 돈을 얼마나 벌였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ESG 정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선택사항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보고서는 어떻게 착하게 돈을 버는가를 함께 평가합니다. 환경보호와 사회공헌활동 같은 ESG 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AI 같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과 회사를 감시하는 회계법인과의 관계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테드즈가 기업의 이면을 더 깊고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사업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로 채워질까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돈 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약속, 즉 ESG 경영 활동입니다. 전체 보고서의 약 25%가 이 부분에 할애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회사의 개요와 비전,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이야기 등이 포함되어 투자자는 기업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숫자 너머의 가치를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사업 보고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ESG 공시 의무화입니다. 이제 모든 기업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회사는 착한 일을 합니다 수준에서 넌이 아닙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와 이행 과정, 공급망 내 인권 실사 현황,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성장 잠재력에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ESG 공시가 선택에서 필수로 전환됩니다. 둘째, AI 기술 확산에 따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 모델의 잠재적 위험과 윤리적 문제, 데이터 보안 대책 등을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하는 것이죠. 셋째, 임원 보수 책정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보수가 기업의 성과와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기업의 진짜 실력과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재무제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장 궤적을 파악하고 현재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무제표만으로는 기업의 그림자를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교제 강화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비윤리적인 경영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의 위험은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신기술에 대한 투자나 훌륭한 조직 문화가 가진 무형의 가치 또한 재무제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함께 살펴야 한 기업의 전체 모습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담긴 회사의 비밀 일기장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모든 상장 기업의 사업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거대한 디지털 도서관과 같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원하는 기업의 가장 깊숙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과거에는 소수의 전문가들만 접근 가능했던 정보의 보고가 이제 모든 투자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트를 망망아 잘 활용하느냐가 당신의 투자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다트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사이트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분석하고 싶은 회사의 이름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검색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 종류를 정기공시로 설정하고 그 중에서도 사업보고서 항목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 목록이 시간순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위에 있는 최신 보고서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기업이 한 해 동안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담은 귀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날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매년 3월 31일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작년 한 해의 실적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마감일입니다. 따라서 4월 초가 되면 최신 연간 사업보고서를 다트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 후에도 기업의 성적표는 계속해서 공개됩니다. 5월 15일경에는 1분기 보고서가, 8월 14일경에는 상반기 전체를 결산하는 반기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시점들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은 시장의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경기장의 심판이 특정 팀 선수와 지나치게 치밀한 관계라면 우리는 그 경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가 정직하게 작성되었는지 감시하는 심판 역할은 회계법인이 맡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법인이 감사 외에 다른 컨설팅 계약, 즉 비감사 용역으로 회사로부터 큰 돈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심판이 선수의 눈치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는 비감사행력 계약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심판과 선수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공시 의무화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회사가 회계법인과의 치밀한 관계를 이용해 재무 정보를 왜곡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기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이는 곧 공정한 감시 환경을 조성하여 회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투자자는 더 객관적이고 건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잠재적인 회계 리스크가 있는 기업을 사전에 가려낼 수 있는 강력한 필터링 도구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방대해진 사업보고서 앞에서 무엇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펼쳐봐야 할 부분은 단연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즉 ESG 섹션입니다. 이곳에 기업이 미래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회계 전문가의 건강진단서와 같은 감사 의견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 한정이나 의견 거절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면 심각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내용을 통해 이 회사가 현재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으며 AI와 같은 미래 기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제 미래의 투자 탐정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궁금한 기업의 최신 사업 보고서를 찾아보셨나요? ESG 관련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미래 대응 전략을 읽어보셨습니까? 사업의 내용 부분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도입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감사에 관한 사항에서 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용역 관계를 살펴보며 잠재적 리스크는 없는지, 그리고 임원 보수가 합리적 성과에 기반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당신의 투자를 지키는 든든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2020년 사업보고서에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이는 단순히 몇 가지 공시 항목이 추가되는 것을 넘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라는 시장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제 투자자는 재무 분석가인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ESG 분석가이자 기술 변화의 흐름을 읽는 미래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파도 앞에서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를 도태시키는 길일 뿐입니다. 새로운 규칙을 먼저 학습하고 빠르게 적응하는 투자자만이 미래의 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변화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워런 버핏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가 읽었던 사전은 이제 개정판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기업의 언어는 더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진화했으며 우리는 그 새로운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ESG,
AI 리스크, 감사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새로운 사업 보고서 독해법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읽는 눈,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가치 투자입니다.